이별 후 다시 마주선 두 사람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한때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어내던 김성수와 소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에는 이해 대신 경계가, 따뜻함 대신 피로와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날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김성수는 여전히 소윤을 사랑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는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동의하지 않으면 널 법원에 소송할 거야.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그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법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하려 했고, 이는 이미 관계가 건강한 상태를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반면 소윤의 감정은 훨씬 더 복잡했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단순히 성수와의 갈등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누군가의 여자친구라는 역할에 맞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어 했다. 특히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압박, 그리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요구는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소윤은 일을 포기하고 집에 머무르며 아이를 키우는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이자 자존감의 근원이었으며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였다. 그러나 성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더 가까웠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소윤이 자연스럽게 커리어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폭발하게 된다. 특히 캐스팅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가치관의 충돌이었다. 성수는 그것을 공동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았지만 소윤은 그것이 자신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족쇄로 느꼈다. 돈은 숫자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권력과 주도권, 그리고 관계의 방향성이 담겨 있었다. 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성수는 목소리를 높였고 소윤 역시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소윤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결심의 표현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잠시 떨어져 있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완전한 이별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확신도 아니었다. 일종의 유예기간, 혹은 서로를 다시 생각해보기 위한 거리두기였다. 이 시기에 소윤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회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자기 보호의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만약 그녀가 그 상태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는 이 잠시 이별을 사실상의 거절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시 통제 욕구로 이어졌다. 그는 소윤에게 연락을 반복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매달렸으며 때로는 다시 협박에 가까운 말을 꺼내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차이를 조율하지 못했을 뿐이다. 소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아이를 갖는 문제 또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 싶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라는 역할에 갇히기보다는 소윤이라는 개인으로 존재하고 싶어 했다. 반면 성수는 안정적인 가정을 원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삶을 꿈꿨다. 그의 바람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상대방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요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완전한 이별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소윤이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한 성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리고 성수가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소윤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가능성은 성수의 변화다. 만약 그가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는 소윤의 선택을 존중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변화다. 특히 지금처럼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세 번째 가능성은 일정 기간 이후의 재회다. 두 사람이 각자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면 다시 만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서로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다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다. 사랑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이긴다면 다른 한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느냐이다. 만약 그 방향이 다르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일 뿐이다. 결국 김성수와 소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인의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사랑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의 선택의